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어디든 사두면 시간 지나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는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기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보다도 인구가 더 빠르게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고객분들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023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2024년 작년부터는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위주로는 이제 상승과 하락 이런 거를 좀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가장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반적인 거나 금리 같은 것들이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큰 이제 변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 일부 지역들에는 이제 주택 수요자들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위주로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다가 이제 금융 관련된 규제가 10월부터 들어서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는 서울 수도권마저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었죠. 근데 또 올해 들어서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재지정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 서울의 일부 지역들, 그 지역들 위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금융 관련 규제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조차도 서울에 올라갈 만한 지역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규제 같은 부분들이 인제 입지가 좋은 쪽 위주로만 이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났을 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올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 있는 상황은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부동산도 그렇지만 금융 쪽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그럴 만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금융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인제 안전자산 쪽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는 채권 같은 쪽이 인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부동산이 예전에는 그냥 사두면 우상향한다 언젠가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에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 소멸 이런 단어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지방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는 좀 위기감도 있었고요. 이제 대구나 경북 같은 일부 지역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실제로 장기간 굉장히 하락하는 장세도 좀 펼쳐졌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인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3구나 마용성 위주로만 인제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돼서 6월 초면은 우리가 또 대통령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 변수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어제 때문에 지금 거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런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확정이 됐을 때 '나는 움직이겠다.' 이런 관망세 수요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예 내 집 마련이라든가 주택을 통한 투자 수요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안전자산이 어딘지를 이제 찾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5 월, 6월 정도까지는 어느 때보다도 거래가 좀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정권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는 눈 뜨면 어디가 얼마 올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 모든 주택 유형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그냥 본인이 보시고 인제 거래를 막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결정을 하기 굉장히 신중하셔서 그런지 이제 어디를 매입해야 될지 지역이나 단지를 구체적으로 좀 찍어 달라
이런 상담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특징적인 게 제가 최근에 집필한 책에도 기재를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상담 쪽을 한 그 경력은 10 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전에는 건설사에 있었었고. 근데 예전에는 과거에 지방에 계신 고객분들한테 제가 아무래도 주변 지역 부동산이 많으시니까 자산가분들은 너무 인제 "주변만 보지 마시고 서울이나 수도권도 하나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욕을 먹었어요. "왜 네 서울까지 내가 올라가서 우리 동네도 좋은데."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방 상담이 부쩍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동네에 있는 것들은 좀 처분을 하고 나도 더 늦기 전에 서울 쪽을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알지 못하니까 좀 "서울 부동산 어디가 좋은지 알려달라." 이런 상담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강남 불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모든 곳이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지만 구매는 좀 하고 싶은 그런 잠재적인 수요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열풍과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전에 우리가 하우스 푸어라고 이제 했었었죠. 그때 장기적으로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인제 지칭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또 영끌족이라고 코로나 시절에 모든 그 대출을 다 받아서 구매를 하신 분들도 이제 계셨었는데 최근의 열풍은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집을 다 장만을 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수억이 올랐다, 뭐 수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접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열풍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급할 건 없지만 이제 '더 늦기 전에 나도 올라갈 만한 지역의 주택으로 좀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열풍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단편적인 예가 지난해에 그 2024 년이 서울시장이 대부분이 인제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의 상승률을 이제 분석을 해 보면 가장 많이 오른 6개 지역이 강남 3 구랑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6 개의 지역구예요. 근데 가장 덜 오른 6 개의 지역구를 보시면 그 네이밍으로 좀 외곽 지역을 네이밍한 노도강, 뭐 금강구 이렇게 불리는 뭐 인제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 가장 적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 너무나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루고 있고 또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좀 각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올라간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겼을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거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도 좀 거래를 뭐 미룬다거나 가격이 확실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은 구매를 좀 이제 뒤로 미루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열풍은 모든 지역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지역들에 한해서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지방만 올라갔던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인 그런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부동산의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데 물리적인 위치는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인 이제 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제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런 물리적인 위치는 바꿀 수 없지만 뭐 행정적인 위치라든가 경제적인 위치는 정책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세종시의 사례를 들면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가 과거에는 이제 충북 청원군과 뭐 일부 지역들을 이제 토지 보상을 통해서 세종시 그 행정도시라는 그 위상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세종시인데 그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충북의 그냥 시골 땅이었을 뿐인 세종시를 행정복합 뭐 수도라는 위상을 주면서 행정적인 위치가 인제 세종시로 바뀌었고 또 그 경제적인 위상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서울 수도권 외에는 전국의 많은 이제 주택 구매자들이 보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세종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투자 수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요인들 때문에 뭐 서울 외의 지역들도 올랐던 때가 있었거든요. 혁신 도시를
그 발표하고 개발했을 때도 서울은 오히려 하락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광역시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랐다든가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방에 대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도 그렇고 혁신도시와 유사한 기업들을 이전하거나 하는 신규 개발 사업이 없이 주택 공급도 그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3기 신도시라든가 그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도심을 통한 거나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를 개발하는 정도의 주택 공급 정책만 있었지 지방을 좀 활성화해서 지방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들은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시작된 게 굉장히 이제는 1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좀 오래돼서요. 이번에 양극화 현상은 예전에 그 광역시가 더 올랐던 그런 때와는 좀 다르게 좀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서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기조랑도 좀 유사해요. 예전에는 이제 고객들 상담해도 그렇고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어디든 사두면 시간 지나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기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보다도 인구가 더 빠르게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주거지를 택할 때는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제 먹을 것이 많은 물줄기를 따라서 주거 지역이 형성됐던 것처럼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물줄기인 그런 이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방에서 부산 인근에 있는 창원이나 울산 이런 데서 공부 잘하면 굳이 서울까지 안 올라가고 부산대나 경북대 이런 데 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서울대 아니면 인서울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아무리 지방에서 출산율이 서울보다 높다 하더라도 20대가 넘어가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자리 잡는 정착지가 자신의 이제 평생의 정착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서 경제 활동을 거의 이제 하지 않고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방의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면이나 이제 거래량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은 지방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논하기도 전에 이게 이제 황금성이 있느냐, 이제 팔려고 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이런 양극화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양극화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극화라는 단어도 그렇고 인구 소멸도 그렇고 이제 좀 식상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만을 논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극화만을 얘기하는 거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양극화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양극화가 좋다 나쁘다 선과 악으로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요. 이게 사실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 이면에는 양극화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 불평등이나 이런 사회의 좀 불합리함, 부조리함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사회적인 합의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은 여기서 소외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산 가치가 좀 상실되고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몰리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일부 자산가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너무나 복잡한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소외감이나 고립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기후가 굉장히 질이 나빠지는 거나 교통체증이나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부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게 좀 저도 집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단기간에 전 세계에서 단기간에 이루었잖아요. 근본적인 태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초고속으로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때도 인구가 수도권 쪽으로 굉장히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단기간의 주거 문제나 경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아파트를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거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부에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정부의 지원이나 금융사의 지원을 통해서 건설사들은 인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재료가 됐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전쟁과 그전에 일제강점기 이런 걸 겪으면서 가난하게만 살았던 국민들이 뭔가 나의 땅을 사기는 좀 이제 굉장히 좀 부족하지만 그 구분 등기라는 걸 통해서 뭔가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또 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이제 대량으로 해 주다 보니까 소액으로 샀었을 때 자본에 대한 이득이 생기는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국가와 기업과 개인의 모든 윈윈 전략이 됐던 게 인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단기간에 성장시키고 다 같이 또 집단 문화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으쌰으쌰 잘 살게 된 하나의 그 걸음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이제 폐해 같은 것들이 이제서야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성벽을 세우면서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복잡하게 살면서 그 좁은 곳에 인구가 많이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오는 그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건설사나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큰 고민 없이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다 보니까 건축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선진국이 됐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발달하진 못한 것 같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대표할 만한 서울의 건축물이 뭐가 있냐라고 좀 질문을 해 보면 근대 건축물이 오히려 생각나지 현대 건축물은 몇 가지 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을 인제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아파트 위주의 문화들을 그럼 지금이라도 좀 변화시키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아파트보다는 인제 다른 주거 형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냐를 또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또 딱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지금까지 굉장히 좀 잘 살게 만든 하나의 인제 그런 부분이 됐지만 이제 또 이거를 더 잘 살게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거나 개인과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이동이 서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는 많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0.73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100명이 한 세대를 지나면 70명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200명이 한 세대를 지나면 7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전 정권에서의 그 목표 출산율이 1위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70명이 그다음 세대에 1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지라도 70명이 다시 3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대를 뛰어넘으면 200명이 이제 35명이 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인제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지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0.7이 그중에서도 전국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이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게 한 0.55 정도가 돼요.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거든요. 1.12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출산율이 높은 전남의 인구는 늘어나고 서울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20세가 넘어가는 그런 인구들이 이동을 하는 그 속도가 청년들의 한 70%가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디서 태어나느냐보다는 이제 어느 쪽으로 성인이 됐을 때 이동하느냐가 더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이동한 그런 청년들만 서울 수도권 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지방에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들이 대부분 서울에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거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이제 서울 갔는데 "내 자녀를 위한 주택 마련은 하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구 이동 속도도 빠른데 인구가 다 이동하지도 않았는데 지방에 살면서 그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만 서울로 이동을 하는 그런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는 거라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은 거주와 상관없이
그냥 돈만 서울로 미리 보내는 이런 현상들까지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공급이 과잉된 지역들은 이미 준공이 다 된 새 집인데도 팔리지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래된 주택은 더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감을 하시겠지만, 내가 그냥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팔려고 할 때 안 팔리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다들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산의 70% 이상은 다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인 건데, 이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현금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깔고 이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꿔서 다운사이징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팔아서 결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현금화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이제 안 팔린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그렇게 너무나 자산 가치가 빠르게 떨어져 가고 있는 지방 주택들이 이제 자산 가치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지역 양극화를 개인이 극복하기 너무나 힘들거든요. 개인이나 기업이 극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뭔가 이제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자산이 부족하고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지방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거주할 것도 아닌데 지방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서울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미리 사두겠다 하시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시거나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내 집 마련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지금 기회로 좀 주택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는 그래도 거주 목적이면 매입할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근거로서 울산광역시를 좀 보시면, 올해 지금 이제 5 월이 다 되고 있는데 4 개월 동안 전국에서 인제 상승한 지역이 서울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 외에는 이제 울산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울산에 무슨 호재가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울산도 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올라간 이유는 좀 굉장히 좀 우프게도 울산의 신규 공급이 그동안 굉장히 적었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국 대부분 광역시가 많이 떨어졌지만, 공급이 많이 된 지역들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 공급이 좀 덜했던 지역들은 이제 떨어질 때까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매입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인제 먼저 올라가는 이제 아파트들은 대부분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장 아파트, 그리고 또 신축 위주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매입을 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동산 양극화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정책, 장기적인 정책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문제점은 어느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정책을 그렇게 좀 많이 내놓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좀 장기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방에 특히 중고급 미분양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우선으로 좀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방 부동산도 3억 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주택을 매입할 때만 세제적인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게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좀 실거주 목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강하긴 한데, 지금은 사실 지방은 이제 실거주든 투기든 이제 상관없이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방에 이런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났을 때 했던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방의 주택들이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좀 면제를 해주고, 양도를 할 때도 5년 안에서 양도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이제 면제해주는 방식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제적인 지원을 지방에 한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상담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부산이나 대구처럼 규모가 좀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니까 개인이 전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분들이 그냥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긴 하니까 그거를 매입해서 일단은 임대로 조금 운영을 하시다가 가격이 좀 올라갈 만한 시기가 됐을 때는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하시는 건데 지금 한 동을 한꺼번에 사면은 또 한 채 한 채 사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좀 낮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래를 좀 늘어나게 하려면 이런 이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들이 좀 더 있으면 그런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형 그런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도 혜택을 좀 주게 되면은 이런 그 미분양들이 좀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